안녕하십니까. 주민 여행자입니다. 오늘은 화요일이고, 아침에 일어나서 커피 한잔 하면서 가볍게 토스트 하나 먹고 있습니다. 양해 좀 부탁드리고. 오늘은 제가 드릴 말씀은 일단, 사과 말씀을 먼저 좀 드려야겠네요. 뭐냐 하면, 최근에 그 화상 통화를 한 분이 계십니다. 아주 최근이죠. 근데 그 여성분이 앞전에도 그 약속한 날짜에 너무 바빠서 화상 통화를 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냥 그때는 좀 이해가 됐던 부분이 그게 이제 설날 바로 직전이었거든요. 설날 직전에는 이제 베트남 사람들이 굉장히 바쁩니다. 설 준비도 해야 되지, 집 청소도 해야 되지, 뭐 이런 문제들이 있어서 이해를 하고 이제 설날 끝나고 이제 다시 이제 화상 통화 일정을 잡은 거예요. 화상 통화를 했는데 그날도 뭐 외부로 일하러 가는 중이더라고요. 그래서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가 중간에 이제 멈춰서 화상 통화를 하다 보니까 좀 그 시간이 길지도 못했고 또 남자분이 이제 외부다 보니까 의사소통이 그렇게 원활하지도 않았어요, 저하고도. 그래서 이제 남자분 뭐 근데 이제 나중에 끝나고 나니까 여자분이 이제 남자분이 마음에 드신다고 그러셔가지고 남자분한테 얘기를 해드리면 자기도 마음에는 드는데 화상통화를 한 번 더 해보고 싶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좀 짧았고 좀 물어볼 것도 더 있었는데 못 물어본 그런 것도 있고. 뭐 그러시자고 저도 이해가 되는 부분이니까 그래서 이제 또 뭐 저희들이 연락을 해서 이제 여자분 편한 시간대에 이제 그거를 해서 잡았어요. 그게 어제였는데 시간이 되니까 또 연락이 안 돼요. 그래서 이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왜냐면 그 남자분이 뭐 다른 업체지만은 통해서 한번 또 깨진 분이고 이래서 별로 그렇게 그런 부분에 그때도 깨진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중차대한 이유가 연락이 잘 안 된다는 거였거든요. 그걸 제가 상담을 할 때 듣고 있었어. 그래서 이제 안 하기로 이제 제가 이분은 아닌 것 같다고 저희 회사에서도 더 이상 이제 소개하지 않을 겁니다. 근데 제가 왜 굳이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이게 저희 이제 회사의 엄청난 단점이죠. 뭐냐 하면 저희들이 이제 신랑님들하고 이제 남성분들하고 직접적으로 얼굴을 마주대서 만나서 뭐 소주 한잔 기울이면서 이렇게 상담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주로 이제 카톡으로 상담을 하고 이제 또 전화를 하고 이제 이런데 이러다 보니까 이제 그 신랑님들하고 관계 속에서 제가 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또 뭐 그렇게 엄청 싹싹하고 뭐 이런 또 타입은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신랑님들이 이제 그 어제 그분 말고 다른 분인데 지금 화상통화 그 카톡 교제를 하고 계신 분이었어요. 그분이 저한테 밤에 메시지가 하나 왔는데 요거는 좀 얘기를 드려야겠다라고 생각을 그때 하게 된 거예요. 아직 새벽에 일어나서 보니까. 뭐냐면, 이제 그분이 이제 저하고 이제 저한테 그런 말씀을 남기시더라고요. 사장님, 제가 뭐 죄송합니다. 사장님한테 오해가 약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장님 마음이 그게 아니라는 거를 시간이 지나면서 알게 되고 이렇게 좋은 뭐 여성 만나게 돼서 뭐 감사하다고 이렇게 문자를 보냈더라고요. 그래서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그 남성분하고 저하고 저는 오해가 쌓일 게 없어요. 그러니까 제 성격이에요. 근데 그 남성분이 제가 어제도 이제 이제 화상통화를 하면서 그분도 이제 화상통화를 하셨거든요. 화상통화 하신 분이 두 분 계셨는데 그분은 잘 되셔서 이제 그 화상통화 하신 분하고 이제 카톡으로 지금 교제를 시작을 했어요. 카톡으로 교제를 바로 시작을 했는데 이제 그래서 이제 가만히 생각을 하니까 제 말투나 이제 또 제가 이제 이 텍스트잖아요. 문자잖아요. 문자다 보니까 좀 딱딱하게 들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신랑분들이 뭐 오해도 하시는 분도 계시고, 또 심하면은 뭐 이제 좀 돈 받고 손님한테 왜 그따구냐 이제 이런 얘기도 사실은 들었었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아마 그분한테도 있었는 모양이에요. 근데 이제 그분처럼 시간이 지나고 뭐 제가 이렇게, 왜냐하면 이제 어제 카톡 교제를 하신 분도 이제 꽤 많은 여성을 제가 이제 소개를 해드렸어요. 많은 여성을 소개를 해드렸고, 그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카톡 교제 비용하고 이런 비용들을 이제 일부 입금을 하신 게 있거든요. 사서 보면은 이제 거기에도 제가 그분한테도 말씀드렸지만, 여자분을 소개해드리지 제가 그런 환불을 안 해드린다고. 왜냐면 그분도 이제 카톡 교제를 하다가 깨진 분이니까.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게 꽤 오래됐어요. 그게 아마 거의 제가 기억하기로 6개월 이상 아마 됐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분 생각에는 뭐 소개도 안 해주고 돈도 안 돌려주고 이런 거 아닌가 뭐 이런 이제 오해를 하신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전혀 그럴 생각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왜냐하면 그분하고 맞는 분이 나타나야 되잖아요. 그걸 아무나 우리가 뭐 막 소개해가지고 어디 뭐 한국의 업체처럼 뭐 소개 3번, 소개팅 3번, 뭐 5회 뭐 이런 게 아니잖아요, 저희들은. 저는 언제까지든 제가 한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뭐 지금 다시 이제 시작을 했는데, 물론 그분하고 잘 되실지 안 되실지는 아직은 모릅니다. 그런 부분이 있다는 이제 죄송하다는 사과의 말씀을 이제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이제 왜냐하면 변명은 아니지만 우리가 여성분하고 뭐 우리 통역이나 우리 그 관리팀 애들이 얘기도 일리가 있어요. 전화를 안 받는 걸 자기들이 뭘 어떡하겠어요. 뭐 제가 뭐 화를 낸다고 해서 그 여자가 뭐 전화를 받는 건 아니고, 다만 이제 우리도 참 남자분들한테 죄송하죠. 힘들게 화상통화를 하기로 했는데, 이제 이런 거는 이렇게 좀 생각을 해주시면 고마울 것 같아요. 이것도 하나의 검증의 단계고, 이런 배려심이 없는 여자, 그리고 연락이 잘 안 되는 여자를 하시면 안 되는 게 중요한 거지. 그거를 그 여자가 그런지 안 그런지까지 우리 회사에서 다 알아보고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좀 좋게 좀 생각을 해 주시고, 어떤 분들은 이제 어제 지금 이제 소개팅 들어와 계신 분들하고 제가 대화를 나눠보면 그런 얘기들을 합니다. 제일 첫 번째가 좋았던 거는 이제 프로필을 이제 사전에 페이스북이나 이제 뭐 이런 데서 먼저 확인을 할 수가 있으니까 그 여자가 이제 뭐 인터뷰한 영상 뭐 그리고 이런 것들을 찾아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래서 이 여자가 내한테 맞다 안 맞다를 이제 확인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이제 이게 중요하냐면은 이제 얼마 전에 이제 저희들이 화상통화는 굉장히 많이 합니다. 보면 그분도 그런 말씀 저한테 하시더라고요. 사진하고 영상하고 막상 화상통화를 해보니까 실물하고 너무 다르다 이거예요. 자기가 생각했던 부분하고. 근데 제가 봐서는 그분은 너무 다르지 않고 그냥 한 70% 정도의, 이게 그거는 뭐 화장을 했느냐 안 했느냐 조명이 어떠냐 이제 이런 정도의 차이일 수가 있는데, 그분 생각은 다르시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진행을 이제 안 하시고, 그것도 우리 회사의 하나의 장점이 되는 거죠. 그래서 뭐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여성분들한테 우리가 뭐 일상적인 사진, 그냥 우리가 쉽게 말해서 뭐 화장도 안 하고 그냥 바깥에서 외부에서 그냥 찍은 사진을 보내라고 할 수는 없어요. 그걸 보내지도 않고, 그렇게 하면요 아예 처음부터 신청 자체를 안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쁜 여자를 찾는 거지 자연스럽게 화장 안 한 맨 얼굴의 여성을 찾는 게 아니라고요. 그냥 맨 얼굴도 예뻤으면 좋겠죠. 근데 그거는 맨 얼굴도 이쁜 여성이 있지만은 화장한 모습하고 뭐 모르겠어요. 뭐 가끔가다 보면 연예인들이 뭐 그러잖아요. 맨 얼굴이 더 예뻐요 하는데, 저는 솔직한 얘기로 맨 얼굴이 더 예쁜 여자를 본 적이 없습니다. 물론 뭐 그분들은 뭐 특출한 어떤 분이겠지만, 여성들은 화장을 하고
또 조명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저는 이제 이게 직업이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하는데 물론 뭐 보면 막 그 화장을 한 게 아니라 포토샵을 해서 막 이상하게 이제 만들어 놓은 그런 사진들도 있어요. 예, 그래서 저도 될 수 있으면 인터뷰를 진행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진행을 하시라고 그러고 꼭 화상 통화를 그게 근데 이제 제가 그 신랑분들한테 약간 섭섭한 말씀을 드리면 정확하게 얘기를 하시는 게 좋아요. 왜냐면 여성분들은 오케이를 했는데 그걸 뭐 아무 그거 대답이 없으면 일단 회사에서 그 여성분한테 답변을 못 드리잖아요. 차라리 아이 뭐 화상통화 해보니까 그분처럼 실물하고 너무 다릅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그렇게 얘기하지는 않습니다. 저도 뭐 아무리 튀지만 여성분들한테 해야 될 말과 안 해야 될 말이 있으니 그 정도 구분은 하고 삽니다. 그걸 들어야 제가 이분이 원하는 게 어떤 여성이시고 어떤 점을 원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잖아요. 네. 그리고 뭐 또 어떤 분은 최근에 그 30대 젊은 분은 화상통화를 했는데 여성분은 좋다고 그러셨어요. 근데 남성분은 이제 아마 그 여성분이 그냥 이제 딱 마음에 드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다른 여성분하고 몇 번 더 해보고 그러고 이제 결정하고 싶다고 하셔가지고 그래서 제가 이제 뭐 그러면 이제 그거는 이제 우리 회사에서 추천한 분이니까 본인이 마음에 드시는 분이 있으면 이제 번호를 우리한테 알려주시면 이제 우리가 화상 통화를 그것도 여성분이 이제 동의를 해야겠죠. 이제 이렇게 하는 거고. 그래서 좀 뭐 제가 이거는 어떻게 풀어나가냐의 이제 문제겠지만 좀 편하게 상담을 하시고 얘기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제가 이제 나이가 60이 넘었으니까 뭐 형님이든 또 동생이든 또 친구든 이런 식으로 편하게 말씀을 하셔야 우리가 그걸 하는 거지. 내가 뭐 이거를 너무 어렵게 접근을 하시면 서로 간에 이제 알게 모르게 이제 오해나 이런 벽들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뭐 제가 신랑분들한테 신랑분들이 저한테 뭐 어리 되기를 원하지도 않고 제가 갑이 되기를 원하지도 않고 저도 역시도 뭐 어리 되기를 원하지도 않습니다. 그냥 그 사람의 중요한 인생에서 결정에 도움이 되고자 하는 일이니까 그분 말씀대로 뭐 제가 성격적으로나 또 아니면 말투나 또 이런 텍스트에서 오해가 있을 수 있어요. 그거는 뭐 제가 예전부터 들어온 얘기. 하지만 저는 항상 제가 방송할 때도 그러면 저는 프로란 말을 좋아한다고 그러잖아요. 뭐 그분도 그렇지만은 뭐 프로니까 제가 받은 만큼에 당연히 값어치는 해야죠. 그 값어치를 안 하는 사람은 저는 프로라고 생각을 안 합니다. 네, 그러니까 편하게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그 최근에 이제 저희들이 보면 그 상담이 좀 많아졌어요. 상담이 좀 많아져가지고 제가 오후 방송이나 이런 걸 못하고 있는데 상담을 하시는 분들한테 물론 그분들이 국제 결혼을 하는 걸 부끄러워할 수도 있고 또 하나는 그분들이 업체에 관련된 분들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 경험상 압니다. 그건 뭐냐면 카톡에 저하고 이제 보통 카톡으로 상담을 하거나 이제 메신저로 아니면 페이스북 메신저로 연락이 오시는데 간단하게 얘기하면 카톡에는 그 사람 뭐 이름이나 사진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뭐 점 하나 있는 사람도 있고 아니면 알파벳 뭐 K, 알파벳 뭐 P 이런 식으로 돼 그런 분들이 저한테 상담을 합니다. 보통 신랑들은 그렇지 않죠. 뭐 보면 이름이야 뭐 자기가 뭐라고 하죠? 닉네임이나 또 아니면 저걸 쓸 수 있지만 별명을 올릴 수 있겠지만 보통 보면 뭐 하다못해 뭐 지나가는 뭐 사진이라든지 아니면 개면 개, 꽃 이런 사진이 있지 아무것도 없지는 않거든요. 그런 거고 메신저하고 저하고 이제 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들어가 보면 이제 제가 이제 메신저 이제 보면 제가 프로필을 확인을 하잖아요. 그럼 이제 프로필 자체를 이제 잠궈 놓으신 분들이 계세요. 근데 그분 분들도 보면
사진이나 이런 거에 보면 전혀 이제 그 사람에 대한, 물론 아까도 말했다시피 그분이 뭐 나는 국제 결혼하는 게 창피해서 뭐 이 사람이 또 어디 가서 떠들까봐 뭐 이런 생각을 하시는지 어쩐지 모르지만 수도 있겠지만, 제가 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냐면, 그런 분들 중에 70% 이상은 업체 관계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제 떠보는 거죠. 뭐 그쪽에 어떻게 하냐, 얼마에 하냐. 뭐 이제 우리 신랑들이 그분 업체에 가서 설명하셨다. 나 지금 2년차 카페 2년차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라고 하실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뭐 저에 대한 정보를 뭐 캐내려고 하시는 분도 있는 거고. 또 어떤 분은 뭐 제가 뭐 어떻게 생겼는지, 또 뭐 그리고 뭐 제가 뭐 범죄자다 뭐 어쨌다 뭐 이런 이제 얼토당토하는 이제 뭐 얘기들을 하면서 이제 그러는 거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렇게 상담이 들어오면 뭐 기본적인 이제 뭐 제가 그냥 이제 붙여넣기 하는 글들이 있거든요. 뭐 우리는 이제 뭐 국제결혼 업체고 뭐 이렇게 진행하고 뭐 그리고 프로필을 보내셔야 되고 이런 것만 보내고 대답을 안 합니다. 왜냐? 자신을 밝히지 못하는 사람한테 제가 뭐 그거를 일일이 얘기할 필요도 없는 거고, 또 그리고 이제 이런 얘기하면 뭐하는데, 그 정도 신뢰도 없으면 안 하는 게 맞는 거죠. 차라리 뭐 그 시간에 제가 다른 일을 하면 했지. 그래서 그런 분들이 많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러니까 저한테 상담을 하실 때는 뭐 본인 이름이 밝히지, 제가 여기다 대고 신랑분들 이름을 말씀드리지는 않습니다. 특정 뭐 저도 이게 페이스북이나 이런 데 보면 가끔 가다가 자기 개인정보를 자기가 뭐 강원도 사는 누군데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저는 그런 거 올리지 말라고 그럽니다. 왜냐하면 예전에 한번 그런 일이 있었어요. 뭐냐 하면 그 신랑분이 이제, 물론 신랑분은 그런 의도가 아니었는데 올렸는데, 그게 이제 같이 근무하는 사람이 거기 있었어요. 본인들은 뭐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래도 우리가 이제 국제결혼 하는 데서는 꽤 많은 이제 회원이나 이제 그 가입자들이 있기 때문에 같이 근무하는 사람이 있다고. 그래서 이제 좀 그게 회사에서 소문이 좀 나가지고, 하기도 전에 약간 직급이 높은 사람이었던 모양이에요. 누구 팀장님 뭐 국제결혼 준비하신다고 이게 소문이 돌아가지고 좀 힘들었었어요. 물론 뭐 그게 그런 거 저런 거 다 필요 없습니다. 뭐 내 인생 내가 사는 게 똑똑하다이지 뭐 내가 남들 눈치를 뭘 봐야 됩니까? 이러는 분도 계시지만, 그런 것들이 이제 힘드신 분들이, 자,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국제결혼을 해서 결혼하는 게 목표가 아니잖아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결혼은 아무나 할 수 있습니다. 꼭 우리 회사를 안 통하고도 아무데나 돈 주면 할 수 있어요. 결혼은. 문제는 그 결혼을 해서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한 거지. 막상 그래가지고 국제결혼을 한다고 온 동네 방은 소문 다 났어요. 근데 들어와가지고 보름을 살든 한 달을 살든 아니면 뭐 6개월을 살든 그래가 이혼했다고 합시다. 이 국제결혼은요, 결혼하는 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다음에 이제 이혼을 하거나 여자분이 뭐 도망을 가거나 이래 되면 그때 오는 충격이나 여파가 엄청납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상상 이상이에요. 특히나 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 그냥 한국 여자하고 이혼하는 거하고 달라요. 여러분들이 뭐 한국 여자하고 이혼하는 거나 베트남 여자하고 천만의 말씀입니다. 좀 심하게 얘기하면요, 그렇게 되면요, 자 보세요. 첫째, 뭐 일단 누가 그 여자의 말을 정확하게 들은 게 아니잖아요. 물론 뭐 여자분도 마찬가지고 남자분도. 그러다 보면 중간에 말들이 막 커집니다. 뭐 때렸다더라, 뭐 그래서 도망갔다더라, 뭐 별의별 소문들이 다 됩니다. 그거 아니라고 일일이 쫓아다니시면서 해명하실 겁니까? 안 돼요. 그리고 심하게 얘기해서 뭐 초혼이면 또 그나마 괜찮아요. 근데 초혼에 한국 여자하고 이혼해, 또 나중에 베트남 여자 갔는데 이 여자가 또 이혼해, 이러면은요, 제가 말씀 안 드려도 알죠. 그건 낙인 찍혀요, 그냥. 그러니까 이게 국내 결혼해서 이혼하시는 거하고는 현지 차이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신중하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신중하게 생각을 하셔야 되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제가 이제 여기 이제 신랑분들이 소개팅 오시고 이렇게 또 놀러 오시면 앉아서 제가 항상 하는 얘기들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여러분, 인생은 누가 대신 살아주는 게 아닙니다. 자기가 사는 겁니다. 남들하고 비교하지 마십시오. 내가 인생을 살아보니까 내 입장만 가지고는 살 수가 없어요. 상대방의 입장을 생각을 해야 돼요. 아, 이분이 왜 그걸 모르겠으면 차라리 물어보는 게 편해요, 서로. 뭘 괜히 뭐 말도 안 하고 자기 혼자 재단하고 판단하는 것보다는. 그리고 또 하나는 요즘에 여러분들이 이제 뭐 이제 국제결혼을 알아보시려면, 옛날에는 뭐 네이버에 베트남 국제결혼 쳐서 뭐 그 회사의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보고 이러셨지만, 요즘은 아마 거의 많은 분들이 이제 유튜브를 치시고 유튜브로 공부를 하실 거예요. 그러다 보면 제가 몇 번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저도 만약에 나이가 제가 좀 젊고 그랬으면 이제 오는 신랑들한테, 뭐 신랑분들은 또 그러세요. 이제 좋은 여자를 만났으니까 그냥 사장님 뭐 편하게 찍어서 올리세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성분도 당연히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제가 그렇게 못하는 이유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요, 왜냐면 고비가 너무 많아요. 자, 여러분들이 저하고 뭐 인터뷰를 하던 유튜브에 잘 삽니다, 어쩝니다 라고 이제 유튜브에 올라왔어요. 그러면 계속 잘 살면야 상관없죠. 근데 살다가 어떻게 잘못돼서 이게 잘못됐다고 합시다. 아니, 이러면은 어떻게 이제 뭐 우리처럼 이제 이게 우리가 이거를 뭐 국제결혼이라는 거를 찾아보는 사람들이요, 평범한 분들이 국제결혼을 찾아보질 않습니다. 국제결혼 관련 카페나 유튜브를 보면요, 그 회원이라는 게 보통 한 몇천 명에서 10,000명 단위예요. 그건 뭐냐 하면 자기가 하거나 하려고 준비하는 사람이 보는 거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게 같이 이제 이런 뭐 약간 뭐 다문화 가족 또 한배 가족 이렇게 그 라운드리에 있는 분들은 생각보다 마주칠 기회들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면 나중에 이게 내 발목을 내가 거는 거예요. 내가 지금은 좋았는데 1년 후에, 2년 후에, 3년 후에 좋을 거라는 보장은 없는 거예요. 그럼 뭔가 문제가 생겼을 때 그거를 뭐 자기가 스스로 해결을 하든 아니면 뭐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든 아니면 뭐 상담을 하든 해야 되는데, 옛날에 내가 나와가지고 떠들었고 내가 올린 글들이 내 발목을 잡게 된다고요. 그런 케이스들이 꽤 많습니다. 특히나 이제 그걸 이제 자기가 지금 이제 행복하고 좋은 이제 감정으로 그렇게 어려운 사람들에 대한,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어렵게 되면 베트남 국제결혼 꼭 생각 다시 해보십시오. 뭐 이제 자기가 옛날에는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지나갔던 일을 복귀하게 된다. 그러면 뭐 제가 도와주는 거 어렵습니다. 뭐 이랬으면 자기는 지금 행복하니까 그게 이제 듣기 싫고, 이 사람 이제 좀 아니 네가 잘못해서 그렇지, 네가 마누라 이상한 거 만나서 그렇지, 이렇게 된다. 그러다 보가 막 댓글 달다 보면 나중에 자기가 똑같은 위치에 처했을 때 왜 그런 말 하잖아요. 뭐 조국의 적은 조국다, 뭐 이런 말들이, 왜냐면 자기가 예전에 올려놨던 글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똑같은 일이, 물론 뭐 그분들하고 비하할 수는 없겠지만 똑같은 일이 또 발생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항상 유튜브 촬영이나 이런 것들은 또 이거를 하시는 업체한테도 제가 말씀드리는 건요, 제발 그 1년도 대다 안 하는 사람들 좀 올리지 마세요. 그 사람들 인생 당신이 책임질 수 있어요? 아니잖아요.
최소한 그래도 뭐 3년, 5년 이렇게 살고 나서 충분히 그 가정이 안정되고 뭐 그랬으면 또 그리고 그 과정에서 원하시면 뭐 할 수 있겠지만 이제 뭐 한 달 되고 2달 되고 뭐 이제 한국 들어가서 며칠 됐는데 그거를 뭐 아이 나는 행복해요 즐거워요 그런 거는 믿지도 마시고 그런 거는 보지 마십시오. 그런 거 보시고 아 나도 이렇게 살 수 있지 않을까? 보세요. 그분들 다 젊잖아요. 신랑분들 다 젊어요. 근데 우리는 나이가 많잖아요. 근데 어떻게 그 신랑하고 똑같이 살아요? 처음부터 안 되는 거를 생각하지 마시고 그렇게 되다 보면 어떻게 되냐? 눈만 높아져요. 유튜브로 공부하신 분들의 특징이 뭐냐? 남자분들이 눈만 높아요, 눈만. 왜냐? 저희가 그런 여성들만 봐왔거든요. 유튜브에 뭐, 이제. 근데 그 신랑은 안 보이는 거예요. 그 신부만 보이고. 신랑이 30대 초반에 아가씨가 뭐, 19, 20, 21살짜리 신부니까 이쁘죠. 근데 자기는 50이에요. 근데 무슨 20, 21살짜리 아가씨를 뭐, 만나서 뭘 어떻게 하시겠다고. 차라리 그렇게 해서 그런 아가씨가 나 좋습니다 그러면 이 여자가 왜 나를 좋아하지? 이렇게 들어가는 게 정상적인 거죠. 또 오늘 또 일을 또 해야 되니까 하시고 하여튼 그 지금 진행하시는 분 중에 몇 분들은 아직까지 진행이 잘 안 되고 있으니까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 그리고 뭐 아까도 말했다시피 이렇게 다행히 그래도 뭐 초반에 알았으니까 뭐 화상통화를 하면서 그 여성이 뭐 약속이나 배려나 이런 거에 대해서 신경을 안 쓴다는 걸 알았으니까 저희들도 다른 분한테 소개도 안 할 거고 그래서 또 뭐 이해를 좀 부탁드립니다. 예, 여기까지입니다.